자, 그 다음에 월에 자가 있는데 축이 왔다. 자, 앞에 제가 잠깐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아까 자가 와 있는데 자축 그 다음에 뒤에 해까지. 야, 요런 경우 있죠. 요런 경우. 인도 실제로는 약간 포함은 되는데요. 자축 같은 경우에 아까 성격의 조건 할 때 조후 먼저 봐줘야 됩니다. 조후. 아시죠? 요거 또 빼먹었다 하실까봐. 돼지 해자도 있을 때는 무리를 지으니까 조후 요소를 좀 봐주셔야 돼요. 팔자 자체에. 자가 있을 때는 그게 오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가 왔을 때는 요때는 조후 요소도 봐주셔야 된다. 그거. 조후가 무너지면 큰 음양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자, 학업은 성취가 될지 몰라도 직업으로의 연관성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가 있는데 축이 왔다. 합에 의한 탁이죠. 합에 의한 탁. 이것도 또 조후를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전반전은 조후 실조다. 그죠? 후반전을 기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가 있는데 축이 온 경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되나? 육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작용이 뭐냐면 고유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유작용을 금이 꽂아요. 예? 둘이 다 그렇죠. 둘 다 이제 실제로는 요 축이라는 게 운에서 축이었다면 운이 임금이죠. 예? 그럼 축이 원래 해야 될 궁극의 목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충합생을 본다면 맨 처음에 미 같은 놈 만나가지고 그죠? 때려야 되는데 자꾸 얘가 꼬시는 거예요. 예? 때려야 되는데 얘가 자꾸 합을 보니까 이쪽에 갈 작용력이 상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한테 좋은 글자면 좋은 작용이고, 나쁜 글자면은 오히려 안 좋은 작용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를 만나야 됩니까? 사라든지 유를 만나서 얘가 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합작용도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작용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에 자가 있고, 이 안에 미가 있다, 그지? 예, 예. 미가 있는 충일이 왔을 때, 잘 구조는 맞는데. 아니, 자, 이게 합을 하죠, 합. 원래는 이걸 때려야 되는데 얘를 다 못 때리는 거예요. 조상이 돌봤어 이러니까. 조상은 돌ban 게 아니고. 신하고 얘하고 좀 멀어도 이게 해소는 되네요. 어쨌든 합이라는 것이 이제 육합이라는 게 뭐면 부부합이잖아요. 음양합이잖아요. 비록 완전한 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합작용에 의해서 망실, 자기 글자 고유하는 작용은 약간 망실 작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운성을 확장을 한다면 경을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얘가 또 망실을 하는 거죠. 이게 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작용을 하는 거지. 예, 예. 안 오지는 않아요. 오기는 오는데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두드리 맞는데. 예. 없는 거는 완전히 훼손작용이에요. 근데 축하고 미는 이건 또 틀려요. 축미작용은 신출이에요. 신출. 계고작용이에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신출 계고작용이에요. 좋은 작용을 하려고 또 뭐하든지. 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예를 들어서 병일주가 자를 쓴다. 자를 쓴다면 이게 뭐예요? 예, 육친상으로는 정관에다가 신장생, 정제장생 엄청나게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축이 왔다. 그러면 요 작용력이 어떻게 돼요? 작용력이 떨어지겠죠. 정관의 작용력, 정제장생의 작용력이 합에 의해서 탁을 만나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한테는 흉작용, 축이 와서 흉작용. 이해가시죠? 예, 예. 임자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건 겁재잖아요, 겁재. 맨날 돈 뜯으러 갔던 그놈이 합을 만나 약간 정체되는 거, 좀 참아주는 거죠. 숨을 고를 수 있게.
근데 또 이게 다 길작용은 아니에요. 또 이게 뭐였냐? 양인이죠, 양인. 내가 칼을 쓰던 걸 또 확실하게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칼을 좀 접어넣었더니 오히려 겁재도 물러가게 되는 작용이 오는 거죠. 요거는 약간 길흉이 조금 번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탁작용이 오는 거예요, 탁작용. 이해가십니까, 이제? 어쨌든 고유작용을 못하게 한다, 합이라는 게. 팔자 내에 있어도 그렇고, 운에서 와도 작용력이 그렇다라는 거죠. 합에 의한 탁이다. 일단 성격에서 또 떨어진다. 그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축은 뭡니까? 자형이죠, 그죠? 원래 진호유해, 그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해서 자형으로 인정하는데, 각 글자마다 같은 중복의 글자가 발생하면 자형작용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명예의 자연작용이 어떻게 할까요? 명예에서 자연작용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꾸겠죠. 닮은 걸로. 항상 바꿔봐도 똑같은 건데 그래도 세월에 따라서, 새거 쓴거 세월에 따라서 틀리죠, 자격력이. 그러니까 이게 팔자에 뭐 중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글자의 육친만 보지 마시고, 좌표론의 해석을 가하시라는 거예요, 좌표론의 해석. 요게 조금 연월에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일시에 있다 칩시다, 일시에. 자, 예를 들어서 축이 왔다. 예? 축을 뭐 예를 들어서 서방으로 쓰는 개축일주다. 이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자형의 작용은 첫 번째 뭡니까? 없던 것은 있게 만든다. 이 사람이 시집을 안 가고 있었다면 남편 같지 않는 남편이 들어온다. 그죠? 두 번째, 있었다면 비실비실 거리던 거는 똑바로 세우는 작용을 만든다. 그죠? 두 개 다 해. 예? 명예 두 개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시기를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잖아요. 자식이 없다면 없잖아요. 그럼 요거 남편 구실을 못 하던 게 축이 들어와가지고 뭐 종교 철학이라 하든지 좀 깨우는 작용이 있겠죠. 결국에는 바꾸겠네 그러면. 예? 두 개니까 한 개는 바꾸겠다 그치? 운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바꾼다고 했죠. 운이. 이 명조가 실제로는 예를 들기가 좀 안 저로운 건데, 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겨나고, 유물이냐, 무물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틀려지겠죠? 자식이 낳았다면 어떻게 돼요? 요까지, 예, 써잖아요. 그러면은, 대문 밖에도 그런 애가 있겠다, 없겠다. 예.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있을 수가, 예. 꼭 이제 그게 합의 견인력이라 천간합의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석의 융통성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운이 진짜 안 좋을 때 남편 갈아엎고 바깥에도 갈아엎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거는 융통성의 부분이지 꼭 이게 이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축축이 있으면 자연작용에 의해서 요것도 합격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조후를 봐야 되죠.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조후를 무조건 필시 봐야 된다. 지금 눈에 익히실 것은 성격이 되냐 안 되느냐 조건, 합격에서 어느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팔자의 그 조건을 눈으로 익히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형작용이면 이제 운에서 축이 있는데 운에서 축이 왔다. 자형작용,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작용 있고, 요 축은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축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처절하게 경을 인묘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경. 그 힘이 가세야 된다. 예. 경금입고예요. 경금입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크 포인트 해주셔야 될 게, 대운에서 축이 왔다면 확실하게 입고를 시켜버리고, 경을 서방으로 쓴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대운에서 경이 오고, 대운에서 축이 오고, 세운에서 축이 또 가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남편 살아있는 게 용하다, 그죠? 아니면 해외에 가 있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금이꼬를 제일 유념해서 봐주시라. 자형작용도 있고, 금이꼬의 작용도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시네. 축에 경만 입고 합니까? 그죠? 근데 정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굴신성 때문에 잘 버틴다니까요, 희한하게. 예. 근데 입고의 작용력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경이 처절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양간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재밌습니까? 그 다음에 인. 팔자 내에 인이 있고 축이 있다. 자, 요거는 앞 시간에 도 한번 해봤죠? 앞 글자 한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가 와도 손쉽게 자기가 이제 격각의 작용이라든지 그걸 안 읽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실제로는 조금 길작용이 많아요. 엄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암합의 작용력이 있어요. 암합의 작용력이 보통 해오, 해오 암합과 축인 암합이 좀, 암합 중에서는 좀 강해요. 그 중에서도 축인이 좀 더 강해요. 항상 이렇게 합을 해가 있습니까? 명대에 저기 축인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합이 돼요. 그러니까 팔자 내에 축인이 있는 자 역수로 파여보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암합작용은 좀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장간 내에 있는 글자가 엑스트라라고 했죠. 예. 엑스트라가 엑스트라 역할을 해야 돼. 맞죠? 예. 근데 암합을 하고 있으면은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정신이 팔려서. 맞다. 네, 정신이 팔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가놓고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작용이 실제는 좀 암합의 작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팔자에 범이 있는데 운이 축이 왔다. 그러면 인에서 봤을 때 축은 뭡니까? 신살로. 천살 되죠, 천살. 천살이라는 게 내가 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하늘만 바라보고 때가 무르익기를. 천살이 12운석으로 무슨 자리죠? 양지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훼손되어 있는 상태. 예. 약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축의 말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생인을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인이 축형님을 발바뭉개고 일어선다. 네. 나중에 가서는 인이 나아지지만 어쨌든 축이 왔을 때 초반전, 그러니까 시, 종, 처음과 끝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1년이면은 봄, 여름까지는 좀 힘이 없다가 겨울이 되면 가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타임렉 이론이거든요. 타임렉. 우리가 지장간 배워보시면 아는데 지장간에 보면은 우리가 뭐 축월, 인월, 묘월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 여기는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존재하고, 그죠? 요거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이 존재하고, 갑을이라는 지장간이 존재하잖아요. 이 타임렉에 다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 기운이 여기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이라 해도 병신년 우리가 올해 하잖아요. 근데 작년이 뭐였습니까? 미년이잖아요. 미년의 여파가 삼합운동으로 얘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실제는 요번 달까지 여파가 있어요. 미까지, 미월까지. 네.
딱 그 앞에 부분 딱 12, 이 지장간 비율표만큼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운동성은 앞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 기운이 앞에서도 약간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면 지금까지 그게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신년이니까 작년, 미년에 자월부터는 얘도 약간씩은 껄쩍껄쩍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작용력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그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문자화 시켜서 시각화 시켜서 이렇게 끊어놨을 뿐이지 기운의 작용력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예요. 중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네요. 뒤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확장을 해본다면 충분히 삼합의 운동성이 그 전에가 미월까지는 할 거 아닙니까? 해묘미 운동성을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마리가 빵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그 작용력이 보면은 그 지장간도 설명해 놓은 게 아날로그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디지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해서 복성구 권한으로 올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작용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 부분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특히 운이 좋다, 좋아졌다 했는데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즉슨 타임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 죽겠는 엄동설하는 사람이 안 얼어 죽는 거예요. 드디어 입춘, 봄이 왔다 했는데 꼭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임렉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민년인데 내년에 자기 새끼는 거는 자월제에 새끼니까 가을에도 사유축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6월부터라도 약간 뭐 징조는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좀 더 큰 징조는 축을 가면 확실해지겠죠. 상황으로 봐야지. 삼합이죠, 삼합. 다 삼합으로 운동성이 발생을 하니까. 삼합에 뭡니까? 특히 지금 설명을 또 이상하게 자, 이제 저 해봅시다. 이거. 자, 축이 뭡니까? 인에서 봤을 때 천살이면서 또 한편으로 망신살 되죠. 예? 그 말이 뭡니까? 인의 역량은 훼손되는데 저 천살 망신은 어떻게 내가 먹거리가 깨춤을 추면 먹거리가 생긴다고 했죠. 예.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답답하게 지내야 되는 정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이 인이 있으면 인이 답답하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요 작용이 암압의 작용 중에서 이 작용이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금절지예요. 금절지 작용. 예. 입묘, 절지. 예. 그 작용이 가장 왕성하다. 예. 그렇게 해서 운도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망신살 작용이 또 뭡니까? 애정사라든지 인간과의 소송사라든지 이럴 때 이긴다 진다 아까 또 해봤었죠. 망신은 내보다 위니까. 예. 그렇죠. 축이 거의 다 이기는데 인이 운이 좋을 때는 뭐 25% 정도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내 걸로 취하는 게 아니고 싹싹 빌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보는 거죠. 끝부분에 가서는 어쨌든 인이 더 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받는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묘부터 이렇게 해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있는데 묘가 왔다. 또 이제 격각작용이죠, 격각. 운에서 묘가 있는데 운에서 축이 오면 불안동료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동료. 왜? 사유축이 뜨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해묘미는 어떻게 돼요? 내려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동료를 겪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쓴다면 차용. 빌려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팔자의 원명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운세가 시소 운세. 그죠? 묘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이 왔을 때 요 작용이 이것도 실제로는 좀 형의 작용도 실제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의 작용도 있으면서 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인신사회에도 형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도 실제로는 형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이 있는 것인데 원래 대표적인 신살로서는 파의 작용만 우리가 해놓죠. 예. 근데 요 파의 작용에서 유념해서 봐줘야 될 게 뭐냐면 두 글자가 다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역할을 못 한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진은 어디에서 온 놈이에요? 봄의무리에서 왔죠. 인묘진. 즉 만춘이죠. 만춘. 그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임수를 입고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축은 만동이죠. 얘는 또 뭐를 해야 돼요? 경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을 안 넣으면 무슨 자리예요? 경의 양지죠. 양금지토잖아요. 양금지토. 야는 경을 지켜야 되고 난 수를 넣어야 되고 넌 그거 안 돼. 난 경 넣어야 돼. 그러면서 얘들이 오묘한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계고를 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술이 오면 계고가 되겠죠. 술이 오면 계고가 되어서 뭐가 튀어나온다? 요러하니까 요 진이 여기서는 수로 놀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요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이 오면 얘가 이제 목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축에서 이제 야 요까지만 수 입고시키지 마. 여기까지만. 대신에 나도 경 손 안 댈게. 이 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뭐로 놉니까? 수로 놀잖아요, 수로. 그러니까 진이 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겠죠. 왜? 수를 인묘를 시켜야 되는데 인묘를 못 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신분적으로 보면 뭐예요? 얘가 또 형님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행님아, 요번만 한만 봐도 이러면서. 그래서 수익고를 맞고 또 마찬가지로 축 자체도 이제 훼손이 오는 거예요. 진도 훼손이 오고 축도 훼손이 온다. 팔자내 이런 식으로 같이 있을 때는. 운에서도 마찬가지죠. 운에서도 수의 입고가 안 되게. 또 금의 입고도 막는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팔자내에 원래 진술충미가 월에 있으면 잡기격이라 하잖아요. 멀티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가둬놓고 새로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잘 안 되겠죠. 가두지도 못하고 또 확실히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마음의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팔자가 이런 팔자입니다. 저도 참고로 축과 진이 있죠. 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넣어야 되는데 못 넣네. 걷어야 되는데 안 되네. 뭐 이런 작용들이 또 좀 나타날 수 있죠.
축은 경금을 입고시키는 게 자기의 고유의 작용이고 지는 수를 입고시키는 게 자기 고유의 작용인데 둘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작용이 생긴다. 팔자내에 진이 있는데 축이 왔을 때 수의 입고 작용을 막는 작용이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일주가 이런 작용이 있을 때 축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 경금 지금 식신을 입고를 안 시키는 못 시키는. 수도 입고가 안 되고, 그죠? 이 작용에는 이제 좀 길작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예, 식신을 안 읽었다든지. 형제의 동. 형제의 동. 형제의 동이나 뭐. 아, 예. 이때 저 때는 금전 융통이 되겠죠. 네? 이 진이 어떻게 됩니까? 요 신이 자를 만나서 확 펼쳐질 수 있는 작용을 막는 작용을 하잖아요. 임수장생을 막는 작용을 진을 하잖아요. 그걸 꺾어 놓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자축에 돈을 축 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벌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인에 가면 뭐가 된다? 피곤한 일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죠? 이동 변동. 그러니까 네 칸 뒤까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진 했고, 그 다음에 사. 자, 요건 또 삼합에 의한 합탁이 되죠, 합탁.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를 볼 때 실제로 진술충미가 화개살에 들어가잖아요. 화개살. 요걸 볼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이 폐가망신했다. 네. 그러면 얘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재생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부친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 같이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부친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면 같이 동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잘 돼 나가는 거는 화개살이 묶는 작용, 묶어드리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술충미생인데 아빠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잘 나간다. 이때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나가는 거는 내려앉히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삼합이 사유축으로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 사에서 싹이 피어나오고 그죠? 꽃을 피우고 씨앗으로 돌아가는 작용이잖아요. 잘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갈물에서 담는 작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나갈 때는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죠? 만약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내 사업이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하고 나서는 보통 일정 기간은 그냥 왜? 이게 뭐냐면 축,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있어요. 힘든 과정이. 힘든 과정이 거쳐지고 난 연후에 발복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즉 밑단을 쳤으면 다시 또 올라가게 해주는 발화작용이 있어요. 발화작용.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술충미생이라는 게 왜 고향 땅에 알뿔이 있으니 고향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인즉슨 고향의 터를 무조건 자기가 잘 될 때는 그렇죠. 서울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나 사업을 더 크게 키운다 했을 때도 고향 거는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는 것은 다시 또
싹 거두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진술충미라는 게. 그랬을 때는 요게 없어지면 요게 있어져야 다시 재생성되는 창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생성되는 창구. 그러니까 요 말을 뜨는 게 뭐냐면 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말은 뭡니까? 잘 나갈 수 있는 씨앗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 나갔다면 떨어질 것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칠 때 절대 고향권 버리지 말고, 그죠? 그리고 이따가 발화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항상 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사일만 세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술충미도 무조건 잘 나갈 때는 나가서 멀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래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걸 품목을 넓혀 나가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인신사회는 자기의 뭔가 하다가 부업이 주업되고 다시 또 부업이 주업되고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이 진술충미라는 것은 뭐냐면 멀티플로 가지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무조건 객지, 인신사회는 객지에서 성공, 번영, 발복을 하는 것이고 진술충미는 무조건 고향 땅에 근거지를 남겨둬야 된다. 씨앗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그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양밥. 또 양밥 하니까 기가 또 번뜩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활동성이 저해되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화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되겠다 했을 때 내가 너무 안 풀리고 뭐가 안 된다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내 화개살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좀 움푸뜨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재생창구잖아요. 재생창구. 재생으로 해서 다시 발복할 수 있는 힘, 발화의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화개살도 개운 방법의 하나입니다. 너무 일이 지지분신하게 꼬이고 안 좋고 했을 때. 뭐 무조건 이살을 반한살로 가라, 천살로 가라, 어떻게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이러한 개운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이 좀 누차하게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이 소축자라는 게 올라가게도 만들지만 또 발목을 거두는 작용도 있더라. 그죠? 삼합에 의한 탁.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에 이제 화가 조열해가지고 월이 예를 들어 4, 5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덥죠? 그럴 경우에는 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의 더운 열기를 덜어내주는 작용. 금으로 소통시켜주는 작용을 하겠죠. 그런 쪽에 약간 길작용도 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덥다면. 그리고 또 이 작용이 뭐냐면 사와 축이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작용이 뭐냐면 축이라는 게 뭐예요? 습도죠. 이걸 우리가 또 현상적으로 봤을 때 토라는 게 뭐예요? 전지, 땅을 의미하잖아요. 땅. 예, 그죠? 인성으로 쓰든 뭐 이걸 뭐를 쓰든 어쨌든 토라는 거는 부동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떤 땅이겠습니까? 축축한 땅. 주로 논. 그죠? 논 내지는 한 번씩 물이 들락날락 하는 땅. 그죠? 얘는 습토가 이 사가 뭐예요? 육양이죠, 육양. 육양지처럼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이제 단단하고 굳게 되겠죠. 그래서 경이 굳고 단단해지는 성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축의 거습을 제거하면서 사에서 경금이 장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개살 작용을 개운법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무조건 화개살띠들은 근거지를 남겨두고 나갔다가 쫄딱 망했다. 그럼 이거 싹 다 없애고 이거 와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와 복귀를 또 몇 년을 보내야 되는 기간이 있다. 근데 발화가 되면 무조건 다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거. 예. 그거에 유념해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부산에 그
보통 작은 단위로서는 9 정도. 9 이상만 좀 떠나주면 그나마 좀 낫고요. 아니면 차라리 시 외면 더 좋고. 처음에 친구에서 뭐 동물 하면 좋고 고향을 떠났다고. 그렇죠. 예, 서울로 가면 예. 좀 거리를 좀 두는 게 솔직히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인신사에 띠 왔다. 객지발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이 공망이다. 니도 떠나가라. 그죠? 안 나가야 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거의 다 나가야 돼요. 거의 다 나가야 돼요, 거의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대가 세월이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짜들도 보면 보통 객지발복 애들이 좀 많아요. 뭐라고요? 객지발복 해야 되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떨어져 잘안 살아.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객지발복할 팔자는 객지발복 가는 게 맞아요.